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과 한국 생활 적응 말하기 1. 고천 씨가 옛날 학교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다니엘 씨 아니에요? 저 1단계 수업 같이 들은 고천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 고천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번 학기도 수업을 들으세요? 네, 저는 4단계예요. 참, 1단계 때 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서 궁금했어요. 아, 그때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몰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익숙해지고 승진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아유, 잘 됐네요. 언제나 긍정적이셔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듣기 2. 고천 씨가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와, 당신 가나다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단계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처음에 제가 한국말 잘 못해서 우리도 손짓발짓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서로 번역기 돌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어려워서 금방 포기하기는 했지만. 정말 그런 적도 있었네요. 당신이 열심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들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멀리까지 수업을 다니느라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꾸준히 수업에 다녔어요? 어느 날 어떤 선배 언니가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고진감래라는 말을 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은 끝까지 들으라고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정말 맞네요. 맞아. 발음 할 걸 쓸수록 만날지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초급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2. 이 제품은 쓸수록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3. 언제 만날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2과 가족의 변화 말하기 1. 고천 씨와 후엔 씨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후엔 씨, 오랜만이에요.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즘 우리 세 식구는 분가 준비하느라 좀 바빠요. 슬기 교육 때문에 학교랑 학원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슬기 엄마 아빠 맞벌이 하는데 이제 슬기는 누가 봐줘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슬기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슬기 아빠하고 가사 분담을 잘해봐요. 그래도 분가에서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집안일이 줄어서 전보다 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듣기 2. 제이슨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우리 고향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하잖아요. 네.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링 씨는 어때요? 저는 생각이 자주 바뀌어요. 결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런지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발음 맞벌이 맞사위 맛집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2. 우리 남편은 맞사위이다. 3. 맛집에는 항상 손님이 많아서 기다려야 한다. 3과 생활 속의 과학 말하기 1. 고천 씨와 후엔 씨가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후엔 씨, 어서 오세요. 여기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 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고천 씨 옆에 있는 그건 뭐예요? 아, 이건 로봇 청소기예요. 이번에 새로 나와서 샀어요. 아, 그래요? 저는 체중계인 줄 알았어요.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버튼만 누르면 청소가 돼서 아주 편리해요. 로봇 청소기가 없을 때는 힘들게 청소하곤 했는데. 그러게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손가락 하나로 집안 청소를 다 할 수 있고요. 저도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 듣기 2. 방송에서 사회자와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의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가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발음 게임 버스 사인해 주세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휴대전화로 게임을 많이 해요. 2.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어요? 3. 사장님, 여기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4과 한국의 의례 말하기 1. 이링 씨와 안젤라 씨가 결혼식에 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안젤라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지난번에 같이 만난 지민 씨 기억나요? 그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아, 네. 지민 씨가 오랫동안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했네요. 결혼식은 어땠어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에 아직 못 가봤어요. 먼저 하객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축의금을 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 어머니들이 촛불을 켜면서 결혼식을 시작했어요. 촛불을 켜는 게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혼인서약을 했겠죠? 네. 그리고 주례사 이후에 신랑이 축가를 불렀고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노래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하객들은 신랑의 그런 모습에 계속 웃었고요. 그랬군요. 다음에 지민 씨를 만나면 축하해줘야겠네요. 듣기 2. 아나이스 씨와 한국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저 갑자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장례식에 안 가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일단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조의금도 준비하세요. 조의금이 뭐예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에요. 보통 흰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요. 그렇군요. 그럼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빈소에 들어갈 때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조의금을 내요. 그리고 고인의 사진 앞에 꽃을 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유족들에게 인사를 하고요. 주문이 끝나면 빈소 옆에서 식사를 하기도 해요. 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워요. 발음 조의금 조의금 축의금 축의금 예의 예의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장례식장에 갈 때는 조의금을 준비하세요. 2. 친구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냈어요. 3. 장례식장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5과 문화유산 말하기 1. 아나이스 씨와 라민 씨가 여행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라민 씨, 요즘도 여행 많이 다니지요? 라민 씨가 블로그에 올린 여행 칼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고마워요. 혹시 여행 정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혹시 여행도 하고 문화유산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좋은 곳이 많지만 불국사에는 꼭 가보세요. 불국사는 신라시대 사찰인데 그 시대의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저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필요하면 다른 정보도 줄게요. 메일로 보내든지 SNS로 보내든지 할게요. 아, 정말 고마워요. 듣기 2.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의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국의 문화유산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말을 글로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기록하는 고유의 글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무척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은 소리 글자이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면 한글을 배우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문자와 한글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음, 문화, 전화, 영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 2. 이따 전화하든지 문자하든지 할게요. 3. 이 영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가 나온다. 6과 국제화 시대 말하기 1. 아나이스 씨와 라흐만 씨가 국제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아나이스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해외 파견 근무자 모집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있었어요. 외국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해서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졸업하고 나서 고향에 안 돌아가고 계속 외국에서 일하려고요? 네. 해외 진출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신없이 바쁘지만 일을 찾아서 할 정도로 재미있대요. 제 주변에도 외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다른 문화를 낯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 많이 배우고 생각도 넓히면 좋겠어요. 듣기 2. 뉴스에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제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가 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베트남, 태국, 미국, 일본 등의 순서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에서 온 외국인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외국인 비율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 중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증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함께 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음 얻을 수 있어요. 만날 사람 할 거예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한국 생활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2. 지금 어디에 가요? 만날 사람이 있어서 센터에 가요. 3.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친구들과 김장축제에 갈 거예요. 7과 현대인의 질병 말하기 1. 애나 씨와 제이슨 씨가 병의 증상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제이슨 씨, 며칠 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기침이 안 나았어요? 네, 무리해서 일했더니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요. 열도 있고요. 기관지염인 것 같은데 병원에는 가봤어요? 가기는 했는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요즘 수업이 많은데 괜찮겠어요? 어쩔 수 없지요. 수업을 하되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듣기 2.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침부터 토하고 설사를 해서 왔어요. 그러세요? 어디 봅시다. 열도 있네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집에 있던 냉커피를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급성 장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식사는 하지 마시고요. 설사가 멈추면 식사를 하되 조금씩 하세요. 그리고 물도 많이 드세요. 발음 장염 두통약 26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장염에 걸려서 배가 아파요. 2.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샀어요. 3. 다음 달 26일에 이민자 축제를 해요. 8과 정보화 사회 말하기
1. 라민 씨와 아나이스 씨가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아나이스 씨,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걱정이에요. 저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런 일들을 보면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을 계속해도 될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할 때는 비밀번호도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자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인터넷이 이렇게 악용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인터넷은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 2. 제이슨 씨와 애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애나 씨,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저도 그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걱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모두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행에서 곧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보통 해커 같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돈을 번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생활이 너무 편리한 대신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불안해요. 맞아요. 인터넷 쇼핑몰에 개인정보만 입력해도 스팸 문자가 계속 오고 광고 전화도 계속 와서 너무 귀찮잖아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음, 편리, 연락처, 관련성.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생활이 편리한 대신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다. 2.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3. 그 나라의 언어는 문화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9과 사건과 사고. 말하기 1. 안젤라 씨와 라흐만 씨가 사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라흐만 씨,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팔이 조금 부러졌어요.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일하는데 옆에 세워놓은 셋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랬군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쉬시고 빨리 나으세요. 네, 고마워요. 듣기 2. 제이슨 씨와 애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애나 씨,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저도 그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걱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모두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행에서 곧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보통 해커 같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돈을 번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생활이 너무 편리한 대신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불안해요. 맞아요. 인터넷 쇼핑몰에 개인정보만 입력해도 스팸 문자가 계속 오고 광고 전화도 계속 와서 너무 귀찮잖아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음. 낮대요. 낮습니까? 발생했다.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교통사고가 났대요. 2.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3.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10과 언어생활. 말하기. 1. 라민 씨와 이링 씨가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이링 씨는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이제 적응이 다 됐죠? 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오래 살수록 한국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링 씨 한국어가 유창해서 항상 부러웠는데요. 어휘나 문법은 많이 알아도 의도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단어가 잘 안 떠오를 때가 많고 마음이 급하면 모국어를 섞어 쓰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계속 노력하면 점점 더 나아지겠죠? 같이 노력해봐요. 듣기. 2. 잠시드 씨와 안젤라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거래처하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좀 직설적으로 말했더니 거래처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랬군요.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네.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쉽지 않네요. 회의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끝나서 많이 아쉽겠어요. 발음. 띄어쓰기. 문의. 희망.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아직도 띄어쓰기가 어려워요. 2. 무늬가 많은 옷을 자주 입어요. 3.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예요. (11과) 교육제도. 말하기. 1. 제이슨 씨와 애나 씨가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 고3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느라고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잠을 못 자거나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밥조차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워낙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공부 때문에 힘들게 10대를 보내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학원에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자신의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부모들이 사교육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돼요. 교육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겠지만 교육 제도는 꼭 개선해야 돼요. 그러면 사교육이나 부모들의 교육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듣기 2. 방송에서 사회자와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어 교육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외국어 조기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조기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계화 시대의 인재가 되려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조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외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어 조기 교육은 우리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3에서 6세에는 집중력이 부족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서 외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다른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언어 습득력도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도 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언어는 어릴 때 배울수록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발음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외국어 조기 교육으로 아이들은 모국어조차 제대로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발음 초등학교 입시 입장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를 배워요. 2.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치열해요. 3.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12과 선거와 투표 말하기 1. 정아라 선생님과 고천 씨가 지방시의원 선거 포스터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아, 맞다. 고천 씨,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하죠? 네. 이제 투표권이 생겨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고천 씨는 어떤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지율이 높은 사람에게 투표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을 읽어보세요. 공약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후보자를 찾는 좋은 자료예요. 그런가요? 그럼 저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 관련 내용을 찾아봐야겠어요. 선거 공보물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듣기 2.
뉴스 앵커와 리포터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6.13 지방선거가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울 여의도 투표소를 연결해 투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지호 기자, 투표가 이제 막 시작됐죠? 네, 조금 전인 오전 6시 정각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준비로 투표소는 새벽부터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각이라 유권자들의 발길은 뜸한 편입니다. 앞서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20.14%였지만 서울은 19.1%, 경기와 인천은 17%대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오늘은 사전 투표와는 달리 유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로 출발하기 전에 선거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분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투표는 6시까지 진행되고 선관위는 개표가 시작되면 밤 10시 반쯤에는 당선자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서 YBS 뉴스 양지호입니다. 발음, 양력, 국력, 격려.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후보자 본인의 양력을 소개해 주십시오. 2.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3. 성공한 선배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13과 환경보호. 말하기. 1. 안젤라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안젤라 씨, 어디에 다녀와요?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지 병원에 가니까 저랑 비슷한 증상으로 온 사람이 많았어요. 목이 더 아프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렇게 해도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병원을 찾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특히 목이나 눈에 안 좋으니까 이링 씨도 미리 건강 조심하세요. 듣기. 2. 후엔 씨와 라민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수업에 왜 늦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버리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랬군요. 라민 씨는 쓰레기 분리 배출이 어렵지 않아요? 제 고향에서는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데 한국은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등을 분리해야 해서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많이 헷갈려요. 과일씨, 고기뼈, 딱딱한 껍질, 찻잎 등은 일반 쓰레기라는데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 플라스틱 제품을 버릴 때 한번 물에 씻어버리고 스티커를 떼어서 버리고 있어요. 좀 귀찮지만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 보호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요. 맞아요. 요즘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저도 분리배출을 더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발음. 절약하고 심각해요.
저축하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저는 요즘 전기를 절약하고 있어요. 2. 요즘 마스크 없이 못 다닐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요. 3.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어요? 꾸준히 저축하는 한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14과 생활과 경제. 말하기. 1. 라민 씨와 아나이스 씨가 물가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아나이스 씨, 오늘 뉴스 보니까 요즘 김장철이라 배추 가격이 급등했대요. 아, 그래요? 저는 몇 달 전에 배춧값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니까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라민 씨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친구들과 취업 준비 동아리를 하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경기가 좋아야 취업이 잘 되니까 늘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와, 멋진 태도예요. 저도 앞으로 경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듣기. 2. 라디오 방송에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면접을 볼 때 어떤 옷차림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면접 때 어떤 옷차림이 좋을지 신경을 많이 쓸 텐데요. 오늘은 경제 상황과 옷차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황일수록 단정한 옷차림이 취업에 더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즉,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경기가 좋을 때는 캐주얼하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이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 침체기에는 채용 담당자들이 보수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므로 튀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신뢰감을 주고 안정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불황기의 옷차림으로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단정하게 입더라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옷차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이상으로 최정희 기자였습니다. 발음. 환율, 환전율, 국민연금.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지난주보다 환율이 떨어졌다. 2. 환전하는 곳에 따라 환전율이 다르다. 3.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이다. 15과 법과 질서. 말하기. 1. 제이슨 씨와 애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제이슨 씨,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요? 친구가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갔대요.
그래서 가보려고요. 어머나, 빨리 가보세요. 그런데 제이슨 씨, 오토바이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위험하고 범칙금도 내야 되잖아요. 아, 네. 깜빡했네요. 애나 씨도 알다시피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원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데. 지금 친구가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했나 보네요. 네, 정말 걱정이 돼요. 제이슨 씨, 아무리 급해도 교통법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운전도 조심하고요. 네, 알겠어요. 듣기 2.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어길 수도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연예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댓글을 쓸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성 댓글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일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자신이 구입한 음악 파일, 영화 파일이라고 해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인격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법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문제와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발음, 법률, 협력, 실업률.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나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2. 경찰과 시민의 협력으로 범인을 잡았다. 3. 실업률과 범죄율은 관계가 있다. 16과 이민생활. 말하기 1. 후엔 씨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감을 발표하게 된 후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6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기쁜 자리에 서니까 힘들었던 지난날이 생각납니다. 외국에서 사는 사람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한국에 와서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을 돕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 2. 앵커와 한현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은 모델 한현수 씨를 초대했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한현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되어 영광입니다. 한현수 씨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고 여자치고 키도 큰 편이기 때문에 모델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후에 처음에는 모델로 성공할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무대에 모델로 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현수 씨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발음, 부딪힐, 마치는, 앉히고.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문제에 부딪힐 때도 많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2. 이 문제를 먼저 맞히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 아이를 따로 앉히고 싶은데요. 의자 좀 주시겠어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following us. Don't forget to click the register button to help us. Thank you very much.